안녕하세요. 인생커님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료 광고 콘텐츠입니다. 사전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 어떤 거냐면 이제 책이에요. 책. 제가 사전에 좀 책을 읽어봤는데 읽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책 광고를 받았습니다. 책 제목은 뭐냐면요. 어른에게도 헤매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책인데요. 힐링류의 소설 수필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떤 내용이냐면 심리학자 제일 유명한 세 명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이트, 융, 아들러. 프로이트, 융, 아들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저자는 일본 저자인데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아들러를 좋아해요. 아들러를 좋아하는 편인데 아들러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프로이트나 융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이제 뛰어난 심리학자였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한번 읽어보실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책은 그런 거예요. 삶에서 한 번쯤은 해보게 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이거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데, 제가 원래 스타일대로 사례를 한번 각색해서 다뤄보고 이 책의 내용 가지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씨는 이제 30대 중반의 남성인데요. 항상 안전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뚜렷하게 무언가 도전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대충 살지도 않았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냥 좀 평범하게 지낸 친구에 가까웠고, 학교의 룰을 준수하고 항상 일탈하지 않고 이렇게 존중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A씨가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살아오게 돼요. 전공을 선택하고 주변 동기들이 이제 진학을 하거나 이제 입사를 하는 그런 직장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뭐 시도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그냥 남들이 사는 대로 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살았고, 뭐 실제로 흐름대로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A씨를 사실 이렇게 만드는 거는 가장 큰 건 뭐였냐면 삶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씨의 경우에는 이 두려움 때문에 친구 관계도 막 넓히지는 못했어요. 어느 정도 소수의 사람들과만 친분을 유지를 했고, 진로나 이런 것도 새로운 도전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안정성 있는 것을 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의욕도 좀 없었어요. 무언가 좀 무기력하고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무언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나 열정적으로 뭔가 에너지를 쏟아붓고 싶은 일이 A씨에게는 별로 없었어요. 더군다나 3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평범하게 살고 있고 어느 정도 노력하면서 살기는 했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약간 삶에 대해서 방황을 하고 약간 번아웃이 오는 그런 사람이 A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별로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스타일들이에요. 차례를 각색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경험하는 문제죠. 제 주변에도 꽤 있고, 이것 때문에 정신과나 심리상담을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살고 있고 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성을 좀 잃은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취업도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있고, 또 실제로 사회적인 명망을 얻어서 뭐 전문직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평범하지만 정도를 걸었던 사람들이 30대 중반 이르러서 약간 방향성을 잃고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또 매사에 의욕이 없거나 이런 경우들을 제가 주변에서 조금씩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구성을 하면서 저 책에 있는 이야기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지나치게 조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 없으면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 살아있음을 느끼게끔 하는 되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도 고통을 스스로 원해서 경험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고통이나 고생을 할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은 경험치도 쌓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인생에서 어떠한 시도도 안 하면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시도를 하기 시작하거나 무언가 의욕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실 아무것도 안 하면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유비무환을 강조하긴 해요. 조심하고 어떤 이제 대비책을 마련해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무언가 했을 때 행복을 느끼고, 무언가 했을 때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어떠한 발전도 이루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린 케이스 같은 거는 뭐냐면, 주변에서 계속해서 그냥 남들이 어떤 생각하는 흐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원하셨던 삶 이런 걸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은 방향성을 잃을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주변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곤 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봤더니 내가 원해서 걸어갔던 삶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삶의 지향점이나 목표점이 상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 경험해야 될 고통을 나중에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 어릴 때 방황하면서 되게 스트레스 받고 되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사실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이건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경험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린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정해준 삶을 살다 보면은 사실은 고민을 하진 않아도 돼서 고통스럽진 않거든요. 내가 막 방황하고 흔들리면서 하는 고통은 좀 덜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경험을 보통 30대 중반이나 뭐 40대쯤 돼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나오지만 아들러는 죽음이 없으면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거는 같은 생각인데 보통 창조적 파괴, 파괴적 혁신 이런 얘기를 하는 책들이 있어요. 사실 혁신이라는 거는 기존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사실 불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사업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기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저는 사실 사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음이 없으면 기존의 것을 한 번쯤은 없애보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삶을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주변에 매사에 의욕이 없거나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네가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던 걸 한번 해보라고 많이 권합니다. 예를 들면 외향적인 친구들은 내향적인 취미를 하나 해보라고 하고 내향적인 친구들은 외향적인 어떤 취미 이런 걸 한 번씩 해보라고 많이 권해요. 그래서 물론 자기 사람이 원래 태어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 자기가 살고 있었던 삶에 대해서 가치나 어떤 내가 살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살아왔던 성향이나 살아왔던 스타일과 다르게 한 번쯤 다른 시도를 해보는 거,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패턴대로가 아니라 다른 패턴으로 한번 살아보는 게 아들러가 이야기하는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는 약간 여러 가지 심리나 삶에서 경험하는 고민 같은 거를 조금 심리학자의 말을 이용해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책을 읽는 이유랄까? 제가 이런 책 광고를 받긴 했지만 책을 계속 저도 좋아해서 계속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지금 오늘 다뤘던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는 방식이나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거를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향성이나 살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사실은 약간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이런 거를 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려고 하면은 책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당연히 이제 뭐 제가 책 관련 영상을 꾸준히 한 번씩은 올리잖아요. 어떤 심리적 완화 효과도 있고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전두엽 같은 거에 능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학습 능력이 좋아지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책은 사실은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책을 읽으면서 내가 굉장히 와닿는 문구나 와닿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으로서 나를 인지하게 되고 나를 파악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한 번씩은 읽어보시면 좋고 꼭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기본적으로 또 인문서적, 고전이면 좋고요. 철학이나 심리학 서적 같은 거를 계속해서 읽어보신다고 하면은 삶에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